이번에 문제가 됐던 갤럭시 노트 7 거기 관련해서도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네. 걔네는 터져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에너지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어떤 캠페인이고요. 네. 삼성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 캠페인 보셨으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게 430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되기를 삼성에서 이걸 전량 폐기하겠다라는 보도가 났었고, 그래서 저희 이걸 이제 전량 폐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그대로 버려지는 거거든요. 60가지 정도 되는 뭐 희소 금속, 귀금속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금이 뭐 한 100kg, 은이 1000kg, 코발트 뭐 2만 kg 이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금이 100kg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CP에 금이 들어가죠. 우리 그 루머 중에 문재인 후보의 금괴 700톤? 그건 너무 그러니까 지금 문수로 뭐 이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에 50만 대인가요? 네. 시험용으로 사용한 걸 제외하고 20만 대 정도. 아 20만 대 정도 제외하고 보도가 났죠. 예. 나머지 200에 몇만 대 정도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서 재판매하겠다, 리포폰으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삼성에서 정확히 그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예, 그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뭐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아 상황이죠. 그래요? 난 예. 그 삼성에서 발표한 건 줄 알았는데.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되고 버려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자 미치는 그러면 거죠. 예. 그린피스에서는 그 갤럭시폰 230만 대를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제대로 좀 스마트하게 재활용을 하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하라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삼성 본사 앞에 가서 그 폭발한 갤럭시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비폭력적인 직접 행동으로 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라는 캠페인을 계속 근데 진행해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걔네가 터지는 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팔지를 못하겠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재고나 반품 받은 상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알지는 수가,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없고. 그거는 외부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 그냥 그쵸. 우리는 그냥 다 뭐 대략 반품 뭐 받을 사람 받아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니네 그 터지는 폰들은 다 어쨌어? 그랬더니 그거는 뭐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다 어떻게 폐기를 한다는 것인지 그 폐기의 과정 같은 것도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왜 저것들은 밝히지를 않는가?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발화 원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처리 계획을 사실 밝힐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리 계획이 전혀 부재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예, 성명 직후에 폐기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현재는 밝힌 상황이기는 한데, 예, 근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손해를 엄청나게 따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바꿔달래서 바꿔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냥 이 정도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세계 고객들한테 엄청난 큰 불편을 초래한 일인데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여전히 신제품 출시에만 MWC라는 이제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제품을 출시할 건지, 뭐 다음 차기작을 언제 발표할 건지 이런 식으로 신제품 출시에만 올 상반기에 나온대요. S8? 그렇죠. 네. 8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과거에 뭐 터졌네 어쨌네 하는 그거는 그냥 빨리 잊어버리게끔 하는 게 걔네의 어떤 작전 목표가 되나 봐요. 제가 이쪽 분야 관심이 있어 질문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갤럭시 노트 7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재생 가능한 처리 방식. 폐기 방식이 있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오셨구나. 네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 제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집에도 지금 홈폰이 3개 정도 있고요. 네네. 그 PC 기판도 한 2개 있거든요. 그쵸.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그냥 버리면 환경 파괴일 것 같아서 쌓아놨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얘기해 네. 주세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삼성 창고에는 230만 대가 쌓여 있어 지금. 430만. 430만 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전 놀랍더라고요. 저도 놀랐네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네, 왠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네요. 애플이 네. 10년 올해 행사니까. 네, 그러네. 맞습니다. 네. 근데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양이 70억 대가 넘거든요. 와. 70억대요? 우리 딱 인구보다 인구랑 비슷하네. 그쵸? 그러네요. 네. 인구 전 세계 인구가 막 하나씩.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그쵸. 합쳐서요. 네. 아.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전자 폐기물 중에서 공식적으로 재활용되는 게 16%밖에 와. 안 되고 한국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4%만 그것도 이제 재활용 의무량에서 4%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잡히고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럼 96%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장롱에 있거나 그냥 뭐 묻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의 이제 전자 폐기물로 그러니까 장록에 있는 걸 포함해서 전자 폐기물로 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식으로 버려지거나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이 지금 그쵸.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아우, 그러네요. 충격적입니다, 네, 진짜. 여전히 그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이제 다른 지역에 보내져서 맨손으로 분해되는 위험한 과정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손으로만 분해되면 다행인데 네. 녹여야 되니까 아주 그쵸. 건강에 안 좋은 화학약품들을 쓰고 어. 그걸 또 강에 버리고 땅에 버리고 아. 이래서 중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곳들이 발생이 되는 중금속 거죠. 오염 같은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생긴다는 그런 거죠. 문제들이 토양이나 생기고, 하천에. 예.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경우에도 재활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그 녹여지거나 그냥 분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진짜.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상당히 유명했던 사진인데 그렇게 재활용이 되는 중국이라든가 아프리카의 도시에 이제 어린아이가 그 산으로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렇게 고무 대야 같은 거에 넣고 산을 넣은 다음에 녹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다 마시고 있는 이런 사진들도 예전에 많이 충격이었었고. 예전에 저희 그 청계천에 있잖아요. 그쵸. 그 기판 만드는 공장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녹여서. 녹여서 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 악취와 그다음 그 물을 예전에는 그 청계천으로 다 버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됐던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 역사의 산증인 별에서 온 그대 같은. 아니, 제가 아니, 그 어렸을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기판을 이제 끼워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환경 오염이 그렇겠죠. 엄청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바젤 협약이라고 이제 OECD 국가에서 비OECD 국가로 그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협약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폐기물들이 중고품이라고 둔갑을 해서 이제 옮겨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리퍼폰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맞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다른 나라로 가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아직까지 또 많이 벌어지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삼성에 좀 점수를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페이크 기사처럼 돼버렸지만 리퍼폰을 삼성이 처음으로 도입해요. 그죠? 뭐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직은 네.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흘려서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퍼폰을 처음으로 삼성이 해본다는 건데 저는 리퍼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린피스 동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리퍼폰이 굉장히 좋은 이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애플이 A등급 맞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애플은 뭐 재생 가능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A를 재생 맞은 가능. 거고 예. 재활용은 뭐 애플도 형편없나요? 우리는요. 갈 길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알렸냐면은 다 어디다가 수거함에다가 잘 뭐 수거를 해달라. 그러면 이게 개도국으로 가서 이게 다 잘 쓰일 수가 있다. 그냥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뭐 또 착한 시민들은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가서 거기다 넣고 또 뭐 쿠폰이라도 한 장 얻어오고 막 이런 1,000원 뭐 이런 식의 거 얻어오고 막 이랬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몇 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런 식으로 모아져가지고 거의 그쪽 나라에서는 막 녹이고 아주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끔찍한 상태로 폐기를 해서 거기서 약간의 무슨 기금속이라든지 이런 거 추출을 해서 그건 또 이제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환경에 전혀 도움되는 일도 아니었네. 그러고 보니. 그게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수집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어디에 이렇게 반납을 해서 뭐 1,000원, 2,000원 받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인 거고 그렇게 수거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뭐 한두 개씩은 그 폐기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정보 보호,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는 문제 때문에 또 반납을 안 하고 하는 있죠. 예, 찜찜해서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재활용 관련한 이제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기업에서도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게 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회수 안 되는 거,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새로운 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천연 자원을 마구마구 없애는 짓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재활용이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용이하도록 디자인해서 만들고 생산자 책임제라 해서 만든 사람이 나중에 폐기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결국 만든 사람들이 제일 잘하니까 수거에 가서 제일 재활용이 잘 되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공병도 법으로. 해소되고 하는 건데 리사이클. 그러면은 그린피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제품 디자인이나 서비스 제공 기간이 제일 중요한 요소고, 재활용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들한테 제품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나 수리가 용이하게끔 디자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원이나 제품이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오랫동안 쓰이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품이나 자원이 최대한 오랫동안 쓰이기 위해서는 수리나 재활용이 쉬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100% 저 이해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린피스에서 거의 퇴출 대상이네요.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 세포 근데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들의 마케팅 의해서 전략이죠.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리를 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 핸드폰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제 수리하는 것보다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싸라는 말들 아마 엄청 많이 들어보셨어요. 매장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홍보를 하죠. 그동안에 예. 신비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네요. 그 인지 알았어. 저는 5년 쓴 스마트폰을 5년 쓴 주변 지인한테 야만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느린 걸 쓰니? 나 3년 쓴다고 얼마나 야만이 내가 취급을 갈궜거든요. 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반성할게요, 제가. 이 3년, 5년 전에 나온 기술, 그런 부품이나 기술들이 도입된 스마트폰을 3년, 5년 뒤까지 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쓰고 싶은 사람들의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거니까 수리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요. 이런 최근 기술들도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90만 원을 호가하는 뭐 프리미엄 폰들을 봐도 너무 쉽게 고장이 나는 그쵸.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를 하고 싶어도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뭐 소프트웨어 지원이 끊겨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가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지갑을 얇게 만드는 행위들인 거고, 그래서 그 한국인들의 그 평균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봐도 2년 2개월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문제가라기보다는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게 지금 95만 원짜리거든. 약정하고 할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2년 더 쓰기.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왜 신비님처럼 신비님은 이제 페이스북 생중계 한다고 약 사양이 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제가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저 사치예요. 그러면 그 인지 알았어. 네. 앞으로 10분 동안 발언 금지. 반성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런 도전도 한번 해봐야 돼요. 맞아. 다른 이 스마트폰이 기능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2년 더 쓰기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모든 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2년. 우리가 이제 그린피스 회원이 하면 되고 싶어요. 나는.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말씀 잘하셨는데 디자인 얘기였죠. 제가 한 5번 정도 떨어뜨렸어요. 아이폰이 좌우에 이제 흠집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겉표면만 유리도 안 깨졌어요. 근데 갔더니 못 바꾼 겁니다. 맞아요. 그냥 본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지금 개선해서 설계상에서 하면 그걸 계속 아이디어를 저는 사실 내기를 했어요. 그냥 겉표지 있잖아요. 이게 띄게끔 해가지고 싹 끼우면 1년 후에도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왜 못 만드나 했더니 상술이 있었다는 거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노트 7이 원가가 20만 원대밖에 안 돼요. 아이폰은 그걸 인정했고요. 아직 갤럭시는 인정을 안 했지만 30만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원가가 낮는데 그렇게 좀 재활용 가능하게 한다면 저도 한 3, 4년은 쓸 수 있겠어요. 예. 솔직히 디자인에 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요 그린피스의 어떤 생각들 기업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기업 그 자원 문제는 사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건 기업들한테도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2010년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히토류 생산의 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원자재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0년에 중국에서 실제로 그 수출 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업계들이 굉장히 공급 불안을 겪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은 순환 경제라는 그러니까 자원 순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에도 보면 순환 경제를 옹호하는 글이 있고 뭐 LG CNS나 이런 데도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현장에 이제 계속 오래 있잖아요. 의식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요, 매일 공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선돼요. 그래서 삼성은 뭐가 못한다, LG는 뭐가 못한다 해가지고 이게 쭉 나열을 해서 순위를 매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기업에 타격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D점을 먹었는지에 대한 소상히 알려버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쫙 공개해버리고 여기에 한국 기업 없다. 정말 창피하다.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분명히 해결점을 찾을 거다. 네, 그걸 저희가 합니다. 사실 올해 말에 그 작년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관련 보고서였고 올해 말에는 전 세계 10대 제조업, IT 제조업체들을 이제 친환경 점수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또 냅니다. 그때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때 또 나오세요. 네. 우리도 이제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환경운동 그러면 우리는 막 독극물, 탈핵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네요. 이게 실제로 생산되는 양도 그렇고. 자, 이진선 캠페이너님 새로운 전문 분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어떻게 폐기를 한다는 것인지 그 폐기의 과정 같은 것도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왜 저것들은 밝히지를 않는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발화 원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처리 계획을 사실 밝힐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리 계획이 전혀 부재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예, 성명 직후에 폐기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현재는 밝힌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손해를 엄청나게 따는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바꿔달래서 바꿔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냥 이 정도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 세계 고객들한테 엄청난 큰 불편을 초래한 일인데
지금 그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여전히 신제품 출시에만 뭐 그 MWC라는 이제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제품을 출시할 건지. 올해 행사니까. 네, 그러네. 맞습니다. 네. 근데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양이 70억 대가 넘거든요. 와. 70억대요? 우리 딱 인구보다 인구랑 비슷하네. 그쵸? 그러네요. 네. 인구. 전 세계 인구가 막 하나씩. 다 태어난 하나씩. 아이들까지 다 그쵸. 합쳐서. 예. 아. 근데 이제 전 세계의 전자 폐기물 중에서 공식적으로 재활용되는 게 16%밖에 와. 안 되고 한국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4%만 그것도 이제 재활용 의무량에서 4%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잡히고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럼 96%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장롱에 있거나 그냥 뭐 묻었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의 이제 전자 폐기물로 장록에 있는 걸 포함해서 전자 폐기물로 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식으로 버려지거나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이 지금 그쵸.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아우, 그러네요. 충격적입니다, 네, 진짜. 여전히 그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이제 다른 지역에 보내져서 맨손으로 분해되는 위험한 과정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손으로만 분해되면 다행인데 네. 녹여야 되니까 아주 그쵸. 건강에 안 좋은 화학약품들을 쓰고 그걸 또 강에 버리고 땅에 버리고 이래서 중국이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곳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중금속 오염 같은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생긴다는 그런 거죠. 문제들이 토양이나 생기고, 하천에. 예.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재활용이 되는 경우에도 재활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뭐 그 녹여지거나 그냥 분해가 되는 경우도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뭐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아 상황이죠. 그래요? 난 예. 그 삼성에서 발표한 건 줄 알았는데.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되고 버려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자, 미치는 그러면 거죠. 예. 그린피스에서는 그 갤럭시폰 230만 대를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건 제대로 좀 스마트하게 재활용을 하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하라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삼성 본사 앞에 가서 그 폭발한 갤럭시의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비폭력적인 직접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라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걔네가 터지는 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팔지를 못하겠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재고나 반품 받은 상품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알지는 수가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없고. 그거는 외부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 그냥 그쵸. 우리는 그냥 다 뭐 대략 반품 뭐 받을 사람 받아라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니네 그 터지는 폰들은 다 어쨌어? 그랬더니 그거는 뭐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다 어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갤럭시 노트 7 거기 관련해서도 캠페인 하시더라고요. 네. 걔네는 터져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에너지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어떤 캠페인이고요. 네. 삼성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페인 보셨으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단종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게 430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되기를 삼성에서 이걸 전량 폐기하겠다라는 보도가 났었고 그래서 저희 이걸 이제 전량 폐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그대로 버려지는 거거든요. 60가지 정도 되는 뭐 희소 금속, 귀금속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금이 뭐 한 100kg, 은이 1000kg, 코발트 뭐 2만 kg 이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금이 100kg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CP에 금이 들어가죠. 우리 그 루머 중에 문재인 후보의 금괴 700톤? 그건 너무 그러니까 지금 문수로 뭐 이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의 50만 대인가요? 네. 시험용으로 사용한 걸 제외하고 20만 대 정도. 20만 대 정도 제외하고 보도가 났죠. 예. 나머지 200의 몇만 대 정도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배터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해서 재판매하겠다, 리포폰으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삼성에서 정확히 그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뭐 S 다음 차기작을 언제 발표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신제품 출시에만 올 상반기에 나온대요. S8?
그쵸. 네. 예. 8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과거에 뭐 터졌네 어쨌네 하는 그거는 그냥 빨리 잊어버리게끔 하는 게 걔네의 어떤 작전 목표가 글쎄요. 되나 봐요. 제가 그 이쪽 분야 관심이 있어 질문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갤럭시 노트 7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재생 가능한 처리 방식. 폐기 방식이 있나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아, 오셨구나. 네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 제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집에도 지금 홈폰이 3개 정도 있고요. 네네. 그 PC 기판도 한 2개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그냥 버리면 환경 파괴일 것 같아서 쌓아놨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얘기해 네. 주세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음. 기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삼성 창고에는 230만 대가 쌓여 있어 지금. 하. 430만. 아 430만 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전 놀랍더라고요. 저도 놀랐네요. 그것밖에 안 방금 됐어요? 네, 왠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생활에 가깝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10년밖에 안 됐는데. 아 그러네요. 애플이 네. 10년